정리의 성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기준으로는 29쪽이에요. 네, 교과선 29쪽이고 그 다음에 이제 프린트물로 보는 친구들은 네, 활동지로는 3-2쪽 보시면 됩니다. 활동지.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복습을 먼저 좀 해볼게요.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항 정리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이항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항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두 개의 항에 이렇게 거듭된 꼴을 우리가 전개를 하는 어떤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주르륵 전개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어떤 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냐면 여기 있는 아이를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 이제 B를 보시게 되면 네. 여기 B랑 여기 B의 지수랑 아래 있는 이 첨자가 일치한다는 거 눈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 어제 비유로 통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얘는 이제 A 더하기 B라고 하는 항이 n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서 과연 B를 뽑을 상자를 선택하는 가지수만큼 그 항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그래서 NC0, NC1 해서 NCR 해가지고 NCN까지 쭉 나열을 해보았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다르게 표현하자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시그마 R은 0부터 N까지 B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을 거예요. B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누가 된다고요? 네, A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 거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지금 요 하나하나 지금 요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무엇이라고 얘기하기로 했냐면 네, 요걸 이항계수라고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보시면 R번째 요 R번째라고 되어 있는 거 시그마로 만약에 쓴다면 요렇게 쓰는 이 부분 요 아이를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네,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의 일반항이라고 해서 어저께 무엇을 했나요? 두 가지를 했죠. 주어진 식을 전개하는 것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했냐면 특정한 차수의 개수를 구하는 걸 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오늘 이항 정리의 다양한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 3번을 볼 건데요. 예제 3번이 아마 여러분 문제랑 조금 다를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 우리가 이 성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성질을 제가 한번 다 증명을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고 지금 나와 있는 이 네 가지 아이는 반드시 뭐 해야 될까요? 네, 맞아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되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씩 증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단 보시면 여기 보시면 얘가 NC0 NC1, NC2 해서 쭉쭉쭉 해서 NCN까지를 합쳤는데 그게 이제 2의 N이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C0은 같은데 NC1 앞에 NC2랑 좀 다르게 누가 있냐면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위랑 좀 다르죠? 그래서 이게 왜 마이너스? 여기 하나를 더 쓰자라고 하면 여긴 아마도 누가 있을까요? 네, 여기에는 아마도 이렇게 쓰자면 마이너스 NC3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금 보시면 여기가 홀수인 부분에 앞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 그 결과가 0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 보시게 되면요. 똑같이 N 뭐 이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는 똑같은데요. 지금 이 두 번째 특징이 0, 2, 4 해서 이렇게 짝수만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여기가 2의 N-1이에요 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똑같이 N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숫자가 1, 3, 5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홀수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때 얘가 2의 n-1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질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일단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증명은 이 아이의 증명의 출발은 바로바로 누구냐? 바로바로 1 더하기 x의 n을 전개하는 과정의 증명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먼저 얘를 증명을 좀 해볼게요. 먼저 써볼게요. 지금 아래에 교과서에 있는 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얘가 이제 뒤에 있는 아이기 때문에 이 아이를 기준으로 저는 전개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nc 0 그럼 1의 n x의 0 더하기 nc 1 이렇게 되면 1의 n-1 x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nc 2 이렇게 되면 1의 n-2 그 다음에 x의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정리를 하면 nc n으로 하면 1은 0이 되고 x는 n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요. 여기 1이라고 하는 아이들은 아무리 거듭을 해봐야 1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결국에 아래와 같은 식이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있는 아이들은요. 1 더하기 x의 n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전개하고 나서 그 식을 이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증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어떻게 할까 하고 봤더니 지금 여기 위에 있는 1번식과 그 다음에 여기 1번식과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식을 좀 비교를 좀 해보세요. 이 별식을.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별식에다가 여러분 x에다 1을 한번 쏙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왼쪽과 오른쪽에 모조리 다 x에 1을 넣는 거거든요. 그래서 1 더하기 1의 n제곱이 되고요. 얘는 2의 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에다가 대입하면 nc0, nc1, nc2에서 쭉쭉쭉 순차적으로 뭔가 더해지는데 이렇게 정리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공식 nc0부터 이렇게 nc1을 쭈룩쭈룩쭈룩 다 더하면 2의 n제곱이구나라는 첫 번째 공식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있는 마이너스를 어떻게 할까라는 건데 어떻게 해볼까요, 여러분? 네, 저 별식에다가 x에다 이번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1에 n이니까 얘는 0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넣어보면 이 별식 쓸게요. nc0 더하기 nc1 마이너스 1 더하기 nc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nc3 마이너스 1의 세제곱 더하기 더 많이 썼어요. 그 다음에 ncn의 마이너스 1n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쵸?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거듭을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이기 때문에 거듭으로 계산해가지고 앞으로 땡겨 쓸게요. 그러면 nc0 마이너스 nc1 더하기 nc2 마이너스 nc3 쭉쭉쭉 해서 얘를 좀 앞으로 땡겨 오겠습니다. 이 아이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의 n, ncn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공식 역시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아이까지 증명을 했어요. 두 번째 아이를 조금 정리해서 쓰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이 아이를 위로 옮겨 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뭐 할 거냐면 3번이랑 4번을 볼 건데 3번은 한결같이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0 이렇게 돼 있어요. 0, 2, 4 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얘는 지금 어떻게 해보면 될까라고 하는 건데 방금 이제 우리가 구한 아이가 얘가 이제 1번식이고요. 얘가 이제 2번식인데 1번이랑 2번을 한번 더 해볼까요? 그래서 1번이랑 2번을 한번 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2n이랑 0이랑 더하니까 이쪽은 좌측은 2의 n이 되고요. 그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아이랑 부호가 서로 달라요. 홀수 번째 있는 아이가 부호가 서로 다르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마 소거가 될 거예요. 그래서 더하게 되면 요렇게 0, 0, 2, 2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이 두 개씩 남아요. 그쵸? 그래서 식을 정리하면 두 개, NC0, NC 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이의 N이 요런 아이들이 두 개씩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2로 나눠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는 NC0 더하기 NC 해서 이번엔 아마 NC4가 되겠죠. 요런 것들의 합은 2의 여기 n제곱인데 2로 나눈 거니까 결국 2의 n-1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방금 구했던 1번식과 2번식을 빼볼게요. 빼게 되면 마찬가지로 2의 n이 되는데 이번에는 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빼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여기 원래 기존에 플러스였던 애들이 마이너스가 될 거고 이렇게 기존에 마이너스였던 애들이 어떻게 될까요? 더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번엔 홀수 번째 아이들이 2배씩 될 거라는 추측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2개씩. 그래서 여기 2니까 양쪽을 2로 나누게 되면 NC1, NC3 이런 애들 있잖아요. NC1 더하기 NC3 이렇게 홀수 그 다음에 NC5겠죠. 그쵸? 이런 애들이 2의 n-1에서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들을 증명해 보았는데요. 얘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모르면은 문제를 풀기가 조금 난감해요. 당연히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공식들이니까 이렇게 순차적으로 0, 1, 2, 3, 4 이렇게 되는 것들 2의 n 홀수 번째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네 이런 애들 0 그 다음에 NC0, NC에서 짝수 번째 쭉쭉쭉 되는 거 2의 n-1 NC1부터 NC3 쭉쭉쭉 홀수 번째 있는 애 2의 n-1에서 요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증명 과정을 사실은 이렇게 익히고 있게 되면 사실은 이 증명을 정확히 한다기보다는 이 증명 과정을 기억하고 있게 되면 이 공식을 떠올리는 데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프린트물에 있는 거 예제 문제를 제가 한번 같이 해볼게요. 예제 3-2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문제가 OC0 더하기 OC1 더하기 OC2 더하기 OC3 더하기 OC4 더하기 OC5는 어떻게 되니? 라는 건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래서 얘가 지금 순차적으로 0, 1, 2, 3, 4, 5 그래서 항상 0문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계산하면 2에 뭐예요? 5가 됩니다. 정답은 32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에 보시면 문제 4번에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만한 게 안 한 게 4-2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EN 컨비네이션 C0, 그 다음 EN 컨비네이션 C2, EN 컨비네이션 C4, 이렇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확하게 짝수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당황하실 필요는 없고요. 짝수가 어디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요. 그쵸? 여기 기억나시죠? 근데 얘가 아까 제가 증명한 거랑 뭐가 다른 거냐면 여기만 다른 것 뿐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 공식대로 적용하시게 되면 뭐라고 대답하시면 돼요? 2에 여기는 여기가 n이었으니까 n-1이었던 거고 여기는 얘가 2n이니까 어떻게 하시면 된다? 2n-1에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 활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홀수 해볼까요? 2n 컨비네이션 1, 2n 컨비네이션 3, 2n 컨비네이션 5가 될 거고요. 쭉쭉쭉 그러면 얘는 2n 컨비네이션 2n-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아까랑 똑같아요. 이번엔 요 아래에 있는 i네요. 그쵸? 여기죠. 홀수 1, 3, 5, 2n-1 홀수. 그럼 여기가 저 4번 공식을 활용하시면 돼요. 아까는 여기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n-1이었던 거고 여기는 en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2에 2에만 써서 이렇게 유두리 있게 잘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항 정리랑 관련된 요 전개 했을 때 나오는 이 성질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짜잔, 굉장히 중요하죠. 파스칼의 삼각형은 무엇이냐? 일단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요. n이 0, 1, 2, 3, 4, 5일 때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은 아래와 같잖아요. 우리가 이미 경험했었잖아요. 그쵸?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 우리는 이항 정리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 전개를 할 수도 있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보세요. 1, 그 다음에 1, 1, 띵띵, 그 다음에 1, 2, 1, 1, 2, 1 쓰고 또 다시 반복 1, 3, 3, 1, 1, 3, 3, 1, 그 다음에 1, 4, 6, 4, 1, 1, 4, 6, 4, 1 썼어요. 개수만 싹 갖고 와봤단 말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이렇게 개수를 계산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그 조합을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이제 요 1, 1에 해당하는 게 1C0, 1C1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 2, 1에 해당하는 게 2C0, 2C1, 2C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 3, 3, 1에 해당하는 게 3C0, 3C1, 3C2, 3C3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1, 4, 6, 4, 1 하는 게 4C0, 4C1, 4C2, 4C3, 4C4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재밌는 성질이 있어요. 그거를 일단 하기 전에 먼저 교과서에 나와 있는 생각톡톡의 질문에 먼저 대답을 할게요. 이걸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해요. 그래서 a 더하기 b의 n 전개식에서 개수를 이렇게 나열해 놓은 것을 우리는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좌우가 대칭인 이유는 뭐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보시게 되면 여기만 좀 볼까요? 3C0, 3C3 이 값이 같잖아요. 그죠? 3C, 3C 이미 우리가 값이 같은 걸 알고 있어요. 그쵸? 조합의 성질에 의해서 그렇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본격적인 파스칼 삼각형의 중요한 성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전개식 a 더하기 b의 n제곱의 전개식의 개수를 이렇게 피라미드식으로 나열한 것을 파스칼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칠할게요. 네, 1, 아이고, 1, 1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같습니다. 그 다음에 EC0, EC1, EC2, 1, 2, 1. 그 다음에 3C0, 3C1, 3C2, 3C3, 1, 3, 3, 1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4C1, 4C0, 4C1, 4C2, 4C3, 4C4, 1, 4, 6, 4, 1인데 이제 가만 보면 숫자가 여러분 이제 바로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1이랑 여기 1이랑 더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번 어디 해볼까?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하면 바로 아래에 있는 숫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요 특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각 단계에서 이웃하는 옆에 있는 이웃하는 두 수의 합은 그 두 수의 아래쪽에 중앙에 있는 수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파스칼의 삼각형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파스칼 삼각형은요. 1 쓰고 여기 1, 1 먼저 이걸 쓰신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요 각 단계에 이웃하고 있는 두 개의 수의 합이 그 수 아래쪽에 중앙에 있는 수와 같다고 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쭉쭉 할 수 있어요. 뭔 말이냐면 1, 1, 1 그러면 여긴 1 쓰고 두 개 합치면 2,
1. 1 쓰고 2개 합치면 3, 3, 1. 그 다음에 1 쓰고 2개 합치면 4, 6, 4, 1. 1 쓰고 2개 합쳐서 5, 2개 합쳐서 10, 2개 합쳐서 10, 2개 합쳐서 5, 1. 이런 식으로 1, 6, 15, 20, 15, 6, 1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이제 이게 왜 그러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문자로 식을 정리하면 n-1c r-1 더하기 n-1c r 그 다음에 이 결과가 ncr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되게 자명해요. 여러분 생각을 좀 해봅시다. 여러분 보니까 뭐 종종 축구하는 거 좋아하던데 축구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지금 4반이 25명인가요? 25명 중에 11명을 뽑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만약에 현호가 꼭 해야 돼요. 현호를 꼭 넣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현호를 꼭 넣지 않는 방법이 있겠죠? 현호를 만약에 꼭 넣어야 돼요. 그러면 현호를 먼저 빼고 나서 나머지 몇 명을 뽑아야 돼? 10명을 뽑아야겠죠. 그 다음에 현호까지 넣어서 11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 24C에 어떻게? 10명을 뽑아야 돼요. 왜냐하면 현호는 꼭 들어가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현호가 지금 코로나 이제 상황이니까 만약에 접종을 하러 갔어요. 그래서 현호가 학교에 오지를 못했어. 그래서 현호가 그 11명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호를 뺀 몇 명에서? 24명에서 11명을 뽑아야겠죠. 그쵸? 그래서 25명 중에서 축구를 할 11명을 뽑는 가지수는 현호가 꼭 들어가거나 현호가 꼭 들어가면 안 되는 딱 2가지 경우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세요. 24C 10, 24C 11인데 결국에 이 숫자들을 좀 보시게 되면 여기가 24, 24, 근데 하나가 뛰죠. 그쵸? 그 다음에 10, 11인데 여기는 똑같이 11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요 식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고 기억이 잘 안 나시면 이 축구 예를 들었던 걸로 이용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이거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요 3개에서 시작해서 쭉쭉쭉 이런 식으로 나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활용해서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냐면 문제를 직접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셨어요. 5번과 6번을 보겠습니다.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a 더하기 b의 5제곱을 전개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거죠. 지금 여기가 4제곱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1, 1, 1, 1, 1, 2, 1.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여기가 a 더하기 b의 1이에요. 그래서 1 쓰고, 이거 합쳐서 3 쓰고, 합쳐서 3 쓰고, 또 1 쓰고, 1 쓰고, 합쳐서 4 쓰고, 합쳐서 6 쓰고, 합쳐서 4 쓰고, 또 1 쓰고. 그럼 5는 어떻게 될까? 1 쓰고, 5 쓰고, 합쳐서 10 쓰고, 10 쓰고, 5 쓰고,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시면 돼요. 여기다 쓰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면 b를 중심으로 할 거라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b에 대한 오름차순이거든요. 그래서 a의 5제곱, 그 다음에 a의 4제곱이 a의 세제곱, b의 제곱, a의 제곱, b의 세제곱, a, b의 4제곱, 그 다음에 b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숫자들을 그대로 쓰면 돼요. 1, 5, 10, 10, 5, 1, 1, 5, 10, 10, 5, 1. 그래서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해서 전개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정리하면 a 5제곱, 5의 a 4제곱이 더하기 10에 a 세제곱 b의 제곱, 그 다음에 10 a 제곱 b의 세제곱 더하기 5의 a b의 4제곱 더하기 b의 5제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이제 파스칼의 삼각형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라서 컨비네이션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쉽죠.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으로 파스칼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이제 값을 구하는 문제인데요. 이런 문제들은 좀 특징이 있어요. 이따 뭐 다른 성질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3, 4, 5, 6 이렇게 돼 있고요.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뭔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랬을 때 여러분이 이거를 살짝 바꿔보세요. 여기를 뭐로 바꾸냐? 여기랑 맞춰주시면 돼요. 얘를 3시 0으로 바꾸면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렇게 쓸게요. 그러면 조금 올려서 이제 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여기를요. 이제 보세요. 파스칼의 삼각형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하나가 뛰죠. 하나 숫자가 떼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여기인데 색깔이 너무 두 개밖에 없어서 네. 여기가 이렇게 하나 더 커져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이걸 정리를 좀 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까지를 더하면 어떻게 되냐면 3이니까 하나 더 커져서 4가 되는데 여기 있는 숫자랑 결과가 같아요. 여기, 그쵸?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요? C1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핑크 색깔이 이렇게 하나의 덩어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요 아이랑 여기까지 하면 마찬가지. 4가 되니까 이제 5가 됩니다. 1, 2가 되는데 여기 있는 거랑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C2가 돼요. 여기는요. 5니까 6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근데 2, 3에서 여기랑 같죠? 큰 숫자랑 6시 3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다시 한번 더하면 6에서 쓸게요. 6이니까 하나 더 키워서 7이 되고요. 3, 4니까 C4.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7C4를 계산하시면 되는데 7C4는 7C3이랑 같죠? 7C3이랑 같고 그래서 7, 6, 5, 3, 2, 1 하시면 띵띵띵 6이니까 이 문제의 답은 35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프린트 보시면 마지막 장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교과서도 30쪽에 있어요. 교과서 30쪽에 있는 이 내용을 좀 잘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무슨 얘기냐. 일단은 여러분이 제가 이걸 하기 전에 1학년 때 배웠던 부분집합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부분집합 기억나세요?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기호 이렇게 쓰는데 이 아이의 의미는 A의 모든 원소는
뭐가 돼요? B의 원소이다. 이렇게 됩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의 원소가 될 때 우리는 부분집합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게 일상 용어에서는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A는 B의 어떤 일부분일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수학에서의 부분집합은 일부분은 아니고요. B랑 A가 뭐 할 수도 있어요? 같을 수도 있어요. 이 두 가지를 다 칭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기억하셔야 되는 건 뭘까요? 부분집합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해 주셔야 이제 아래 문제 풀 때 조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까요? 원소의 개수가 n개인 A의 부분집합 개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사실은 이 부분집합 개수 구하는 건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집합을 배우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실 건데 그때 배웠던 공식이 사실은 이제 여기서 나오게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K인 부분집합의 개수가 왜 NCK냐? 일단 여러분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원소의 개수가 n인 집합 A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저희가 A를 이렇게 한번 나열해 볼까요? A는 A 원소 A1, A2, A3, A4 쭉쭉쭉 해가지고 아마 AN까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 중에서 우리가 원소의 개수가 K 개인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지금 준비된 게 여기 지금 총 몇 개냐면 N개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소의 개수가 K 개인 부분집합을 만들려고 하면 여기서 몇 개를 보면 되는 걸까요? 여기서 몇 개를 갖고 오면 될까요? 서로 다른 N개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그냥 K개를 갖고 오면 되겠죠. 그렇죠? K개만 갖고 와서 부분집합 만들면 이미 그 I는 A의 원소였으니까 그 K개의 부분집합의 모든 원소는 A의 집합의 원소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K개만 쏙쏙 꼽아오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집합 A의 부분집합 개수가 이제 2의 N임을 설명하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지금 현재 A라고 하는 아이는 원소의 개수가 N개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집합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누가 될 수 있냐면 공집합. 서로 다른 N개가 있어 하나도 안 뽑는 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원소가 하나인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고요. 원소가 두 개인 부분집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소가 n개가 다 들어갈 수 있죠.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역시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어디서 봤어요? 0, 1, 2 쭉쭉쭉 순차적으로 해서 여기 우리가 2의 n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수업 시간 시작할 때 배웠던 이항 정리에 관한 성질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증명했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집합 A의 부분집합 B의 원소의 개수가 알게래요. 이게 뭔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상황을 좀 볼게요. A는 원소의 개수가 n개여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임의대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여기를 이제 제가 뭐 R이라고 할까요? 해놓고 뭐 또 계속 있겠죠? AR 더하기 쭉쭉쭉 해서 이제 A n개가 이렇게 있을 건데 예를 들어서 B라고 하는 아이가 원소의 개수가 알게라서 제가 여기를 다 포함시킬 거예요. 어디에? B에다가. 아이고. 이마만큼이 B의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C의 개수를 구할 건데요. C라고 하는 아이는 A와 B의 사이에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지금 보시게 되면 B가 C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B의 원소를 C가 다 갖고 있어야 돼요. 일단 다 갖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넣어서 C를 구성하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총 N개가 있었는데
지금 B가 알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은 건 몇 개야? n-알개죠. 그러면 C가 되는 거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n-알개 남은 거에서 하나도 추가를 안 시키면 이런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B랑 C가 같아지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를 더 뽑아서 C에다 넣는 거예요. 하나만 더 뽑아서. 그래도 B를 포함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개를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쭉쭉쭉 한 다음에 다 나머지 여기 있는 나머지를 죄다 C에 넣을 수 있죠. 그러면 얘는 n-r, C, n-r인데 이 경우에는 누구랑 같아지게 될까요? C가 A랑 같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얘를 지금 정리해 보시게 되면 얘가 뭐가 돼요? 2에 n-r이잖아요. 0, 1, 2 순차적으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잠깐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같이 이야기를 나누어 봤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로는 31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해요.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재밌어요. 이제 보세요. 뭔 얘기냐? 이제 보세요. 하키스틱 패턴은 두 가지로 성립이 되는데 보시면 그럼 제가 이렇게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이 세 개를 더하면 뭐가 되죠? 네, 6이 됩니다. 이렇게 하키체 이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또 어떻게도 가능하냐면 네,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는 이 라인에서 시작하려고 하면 요렇게 꺾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향으로는 여기서 시작할 수도 있어요. 여기서.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1, 1, 1, 4죠? 요렇게. 그 다음에 1, 2, 3 더하면 뭐가 돼요? 6. 약간 요렇게 그 패턴. 두 가지 패턴이 있어요. 얘를 하키스틱 패턴이라고 하는데 얘를 이제 사용하면 다양한 문제를 빨리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성립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요. 이 성질을 사용하실 때는 시작점이 만약에 이렇게 꺾고 싶다 그럼 시작점이 반드시 여기에서 시작해야 돼요.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서. 그래야 이 성질을 쓸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꺾을 거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요렇게 뭐 또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뭐 요렇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시작점이 여기여야 돼요. 여기. 근데 만약에 거꾸로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요렇게. 그 다음 아니면 뭐 요렇게. 밑에 하나 더 있겠죠. 이런 느낌으로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여기서. 그래야 결과값이 맞아요.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잠깐 풀었던 문제 중에서 문제 6번 있잖아요. 문제 6번은 하키스틱 패턴으로 풀면 되게 빨라져요. 2C0 더하기 3C1 더하기 4C2 더하기 5C3 더하기 6C4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시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파스칼의 삼각형을 정리하는 방법은 아예 그냥 싹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컨비네이션 상태로 둘 수도 있는데 얘를 한번 찾아보시면 어딘지 한번 보세요. 여기 좀 지우고 볼까요? 여기서 좀 지우고 볼게요. 이 C형이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쵸? 3C1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4C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지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누가? 지금 이 문제가. 그럼 마지막에 쭉 가다가 꺾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황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 지금 밑에가 없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세요. 이렇게 가다가 꺾어서 여기가 되는 거잖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문제가 보면 그럼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되냐면 답을 하실 때 여기가 마지막에 있는 게 지금 6이잖아. 근데 여기 3이었잖아요. 그럼 얘가 4가 됐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예요. 6이었잖아요. 하나 더 키우세요. 그럼 7이죠. 그 다음에 3이었잖아. 이게 어때요? 똑같이 3이에요. 그럼 답이 뭘까요? 7C4가 되겠죠. 얘랑 같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7C3일 것이고 계산하시면 7, 6, 5, 3, 2, 1에서 아까랑 답이 같은 거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키스틱 패턴은 보통 이렇게 써요.
그래서 여러분이 파스칼의 삼각형을 전개해 놓고 계산하시게 되면 되게 편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